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인천의 70대 택시기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 좀 나눠보죠. 숨진 기사의 며느리가 올린 그 가해자 강력 처벌 촉구에 대한 청원이 있었는데 오늘 20만 명을 돌파했더군요. 돌파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공분이 컸던 사건이죠. 네. 이 사건 시점은 지난해입니다. 12월 8일 새벽 3시경에 인천의 뭐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뉴스룸에서 영상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장이 컸는데 그 장면에 보시면 70세 택시 기사분이 이 30세 이 승객을 데리고 와서 네. 거기서 시비가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택시 밖으로 내려서 이 3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굉장히 예. 심한 욕설을 합니다. 예. 욕설을 하다가 분에 못 이겨서 동전 한 4개 정도를 이 기사에게 던져요. 근데 이 동전의 위력이 네네.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네. 여기서 조금 과학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직후에 택시 기사분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유족은 너무 억울하다 예. 이런 입장이죠. 당시 영상하고 한번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니 좀 그러지 말고요. 폭행으로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조금 신고할 때 그 음성을 또 들으면은 그때부터 아버지 흥분을 하게끔 만들었고 거기서 또 들어보면은 막 쳐봐 그러거든요. 정말 아버지는 칠 수 없는 상황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동전까지 맞고 방치되고 그랬는데 진짜 이 아버지의 죽음이 영향이 없는 건가. 예, 동전을 던지고 이후에 택시기사가 그 심근경색으로 이제 쓰러지고 이후에 이제 사망하고 지금 유족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화면에서 보시면 사실은 직접적인 폭행은 없어요. 예. 승객이. 그런데 문제는 동전에 맞았고 그 이후에 쓰러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데 네. 예. 그렇다면 저분을 어떤 식으로 의율할 수 있겠는가 형사처벌을 할 때 네.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는 사실은 폭행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폭행이 사망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개연성이나 인과관계 같은 것이 매우 필요한데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지병이 있거나 특이한 체질이어서 내가 동전에 맞았을 때라도 나는 조금만 나에게 충격이 가해지면 나는 쓰러져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예. 알지 않는 한은 그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까지 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가장 애매한 상황인데 예. 지금 저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전을 던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 그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화가 나고 그래서 심정지 될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알아야 돼요. 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사실 그런 걸 예견하기는 좀 일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이제 때문에 문제가 되죠. 유족들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이 둘의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이제 뭐 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그 심장에 무리가 와서 그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멎게 되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4분 이상이 지나게 되면 뇌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살아나더라도 뇌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타임을 4분으로 보는 건 심장도 그렇지만은 뇌로 가는 혈관이 떨어지게 되면 뇌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증명하기가 이제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쓰러졌을 때 네. 만약에 그 가해 승객이 네.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렇죠. 그 좀 아쉬움으로 남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 그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예. 우리나라에 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저하고 이제 우리 앵커하고 서로 싸우다가 앵커가 쓰러졌는데 제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앵커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예. 그럼 사실 저한테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는 거죠. 예를 들으셔도 좀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요점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면 승객은 그냥 돈을 내고 간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쓰러졌잖아요. 예. 그러면 승객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쓰러질 걸 염려해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쓰러진 걸 확인해서 119 전화하고 자기네 막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는 없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게 바로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런 법이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예. 처음에 경찰은 이 사람 사건을 폭행치사로 했다가 그냥 폭행죄로밖에 기소가 안 된 거죠. 아. 검찰에 가서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애매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그 남녀가 택시를 타고 갔다가 골프 치러 가는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쓰러졌는데 그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간 적이 네. 한 번 있었는데 예.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뭐 과실치사 같은 걸 물을 수 있냐 그때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그것도 무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게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는 살만하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경찰이 혐의 적용을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상황. 팁은 이 사람의 형사처벌하기는 곤란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민사적으로는 이제 계약 관계라던가 일반적으로 도의상 혹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아서 만약에 어떤 큰 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좀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